잘 하지 않으면 난임 확률이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보통 여성의 염증은 상행성으로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상행성으로 염증이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에 이 생기게 되게 되는데 생기면 이제 사실 난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네. 찾아온 거는요. 네. 이 난임 문제가 요즘 굉장히 네. 이슈가 되더라고요. 난임과 불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난임은 6개월 동안 피임 없이 성관계를 했을 때 임신이 안 되면 난임이라고 이제는 정의를 하고 네. 1년 동안 특별한 피임 없이 성관계를 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불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난임이라는 게 네. 여자 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럴 네, 수 있고 네, 네. 사실 남자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네. 있고 아니면 둘이 조금 둘 다 문제가 있어서 네,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죠. 보통 이 비율은 좀 어떻게 되나요? 난임의 원인은 똑같습니다. 남자, 여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3분의 1은 남자, 네. 3분의 1은 여자, 3분의 1은 모른다입니다. 아, 모른다. 네, 오, 원인 모름. 누가 커피 먹으면 임신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 사실인가요? 그렇죠. 이게 여성분들도 커피 되게 많이 좋아하고 커피 없으면 살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커피도 카페인도 난임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도한 카페인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제가 맘카페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네. 추어탕을 먹으면 아, 네, 네. 임신이 잘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뭔가 미꾸라지가 힘도 좋고 그죠? 식당 가면 추어탕에 효능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본 것 같아가지고 추어탕이 고단백 음식이라서 이제 몸에 좋을 수는 있겠지만 네. 추어탕이 난임에 좋다 이런 거는 그냥 낭설이다. 낭설이다. 네. 시험이나 네. 아니면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럴 때 이제 피임약을 이렇게 먹어서 이제 생리 네네네. 주기를 맞습니다. 조절하는 친구들이 네.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피임약을 먹어서 나중에 임신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네. 이건 사실인가요? 피임약을 오래 먹는다고 해서 네. 난임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피임약을 처방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나한테 피임약을 처방하다니 하면서 막 내가 임신 확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편견이고요. 피임약을 오래 먹는 분들 중에 임신이 잘 안 된다던가 그런 경우는 내가 그만큼 노화가 이루어져서 난소 기능이 떨어진 거지 피임약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제 좀 고민인데요. 네. 제가 이제 조기 축구회를 합니다. 얼마 전에 급소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팠는데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나중에? 네, 미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네. 큰일 났네. 네. 남성의 고환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불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이 자체가 호르몬과 발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환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게 돼서 무정자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아기가 잘 생기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정액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조기 축구 회장님을 좀 고소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소중하게.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게 무리한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도 네. 사실 임신 가능성에 좀 영향을 미친다. 네네, 그럴 이 수 얘기는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저영양 상태 자체가 생식 호르몬을 억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생리가 불규칙하게 되고 아예 무월경이 지속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제 무너진 이제 비타민이라든가 뭐 미네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난자의 성숙에 방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란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시청자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지렴에 자주 걸리는데요. 저는 난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지금 궁금해 하셨네요. 질염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난임 확률이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보통 여성의 염증은 상행성으로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질염, 자궁경부염, 자궁내막염, 난관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골반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행성으로 염증이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에 난관염이 생기게 되게 되는데 이 난관염이 생기면 이제 사실 난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염이 자주 걸리고 치료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오셔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난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선생님의 추천 방법
그런 것들도 있나요? 제일 좋은 거는 무슨 산부인과를 가까이 해라. 산부인과를 네, 가까이 해라. 제발. 산부인과 오는 거 되게 사실 싫거든요. 근데 그러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문제를 빨리빨리 발견을 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체중 유지하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규칙적인 생활, 루틴, 본인만의 루틴을 조금 만드셔가지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타민 D가 난자의 성숙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영양제를 많이 드시거나 주사로 3개월에 한 번씩 보충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술, 담배 같은 경우는 생식 능력을 저하시키는데 아주 1등 공신이니까 꼭 금연, 금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임 검사를 받으면 어떤 것들을 좀 하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인 성호르몬 검사들, 그 다음에 이제 생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갑상선 호르몬이라든가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유즙 분비 호르몬, 그 다음에 난자의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 D, 그 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당화 혈색소 검사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소의 나이, 기능을 보는 AMH, 항뮬러간 호르몬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언제쯤 오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가장 정확한 거는 생리 시작일 이후 3일째 네, 3일째.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한데요. 네. 만약에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냥 오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난임을 좀 해결하는 그런 약도 있나요? 도움을 주는 약들은 있죠. 난자가 이제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된 상태로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촉진시켜주는 약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여러 개를 배란이 되게 해서 최대한 많이 성숙된 난자를 채취를 하기 위함인 거죠. 또한 너무 이제 배란이 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배란을 막는 약들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좀 난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좀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법적 혼인 상태에서의 난임이라고 진단을 받은 부부에서 시술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제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에 대해서 지원 횟수는 신선 배아는 9회, 동결 배아는 7회, 인공 수정은 5회까지 건강보험 횟수에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난임에 대한 질문은 다 끝났고 네. 오늘의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임이라는 과정이 진짜 힘든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논문으로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오히려 조금 즐기고 남편이랑도 편안하게 성관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니까 조금만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기다 보면 네. 또 결과도 좋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정리를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네. 궁금증이 생기면 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